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나스닥 100%의 100%입니다. 이번 영상은 마법지표 스토캐스틱 3개를 한 곳에 모아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스토캐스틱은 이제 예전에 고승덕 변호사님께서 주식 강의하실 때 마법지표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국민지표처럼 사용된 널리 알려진 그런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스토캐스틱의 원 이름은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예요. 오실레이트라는 뜻은 이제 진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어에서 보듯이 진동을 하고 진동을 한다는 건 일정 구간에 이제 변동폭을 가지면서 움직인다. 그리고 그 변동폭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에 이용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조 지표들 이름에 보면 저렇게 오실레이터의 종류들이 있어요. 이제 오실레이터의 종류들은 다 진동하는 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우리가 매매 응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은 이 패스트와 슬로우가 있는데 패스트는 뭐 굉장히 좀 빠른 변동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이제 보통은 이제 슬로우를 사용합니다. 주가의 변동성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0에서 100%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요. 우리가 스토캐스틱을 이제 HTS 상에서 사용할 때도 저 퍼센트 안에서 뭐 기준선들을 표현할 때 뭐 20% 하단에는 뭐 중간에 50 그리고 상단으로 80을 정하기도 하고 25, 50, 75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기준들은 분봉 간의 그런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중심인 50은 같겠지만 그 상단이나 하단에 표현하는 값들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고 주로 보시는 봉에 따라서 그 값을 좀 유동적으로 변화를 시켜가면서 보시는 것을 저희가 권장해 드립니다. 현재 주가가 뭐 일정 기간 주가의 변동폭 안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백분율로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 매매를 하는 중간에 뭐 백분율로 몇 퍼센트에 가 있다라고까지 보는 건 이건 뭐 말은 되지만 말이 안 되는 표현이죠. 저희가 보는 건 어, 기준선 위에 뭐 50 이상에 위치해 있는지 아래 하단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과매수나 과매도 예를 들면 뭐 상위 80%의 기준선을 정해놓고 과매수라고 정하시던지 하위 20의 과매도다라는 기준을 정해놨을 때 이제 색깔로 구분하는 게 매매 중에서는 뭐 그렇게 대부분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스토캐스틱은 이제 K선과 D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선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공식은 이제 이건 간단하게 그냥 한번 살펴보시는 거로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K선은 현재 가격 빼기 N중일 최저가, 그렇죠? 그리고 N중일 최고가에서 N중일 최저가를 나눈 값에 이제 곱하기 100을 해서 이제 백분율로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퍼센트 D 값은 D에서는 이제 N일 동안의 K 값 K값을 이동 평균한 것이다. 그래서 슬로우 K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선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요. 스토캐스틱의 매매 응용은 보통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크게 보실 수 있어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복습하시는 의미에서 K선과 D선 두 개의 선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K선이 D선을 교차할 때 이게 대부분 제일 이제 많이 알려진 매매 방법이죠. 이거는 이제 K선이 D선을 교차를 어떻게 하냐. 아래에서 위로 할 경우에는 이제 골든 크로스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매수 그리고 K선이 뭐 위에서 아래로 D선을 교체해서 내려올 때는 이제 데드 크로스로 해서 이제 매도를 할 때 응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매수 과매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간을 정해놓은 구간 이상에 들어갔을 때 과매수일 때 매도를 준비한다든가 과매도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준비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 이제 과매도 수준을 판단하고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과매수에 일단 들어가면은 그 매수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저희가 자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단기로 보시는 스토캐스틱 선들은 이제 과매수에 들어갔지만 그곳에 계속 머무르는 우리가 이제 매매 중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원웨이라고도 하죠. 하루가 이제 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일 때 원웨이로 이제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을 때는 과매수 구간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기도 해요.
그리고 과매도로 해서 이제 하방으로 계속 내려갈 때는 과매도 구간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종일 머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종일 머무르는 경우들도 우리가 스토캐스틱의 기준을 어디에 잡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스토캐스틱을 세 개를 펼칩니다. 단기, 중기, 단기로 펼쳐서 그 세 개를 이제 하나의 스토캐스틱 창으로 모아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아서 보면서 단기, 중기, 장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일단 저는 매매를 하면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활용되는 것들이 이제 다이버전스, 그렇죠? 다이버전스 유명하죠. 이 때로는 우리를 머리 아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기특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머리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도 다이버전스이기는 합니다. 다이버전스를 이용한 추세 전환 분석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다이버전스는 말 그대로 이제 한 예를 들면 가격은 계속 이 직전 고점을 넘어 다음 고점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우리의 스토캐스틱은 직전 고점 부분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다음 고점을 만들지 못하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직전 고점에서는 이제 단기의 스토캐스틱 선이 과매도에 있다가 빠져나왔는데 이제 다시 조정을 받고 올라가고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스토캐스틱은 그 고점 자리 직전 고점은 과매수 구간에 있었는데 과매수 구간에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곳에서는 가격은 올라가고 있지만 보조 지표인 스토캐스틱이 과매수 구간으로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기울기를 가졌다는 건 힘이 많이 빠졌구나.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고점을 만들고 하락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고점을 잡고 이제 매도를 들어가는 그런 이제 매매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들의 방향, 봉우리의 모양 이렇게 표현했는데 좀 이 봉우리의 모양 같은 경우는 좀 그렇죠. 하지만 보면은 바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스토캐스틱의 여러 가지 매매 방법 중에 이 부분 지금 말씀드린 선들의 방향, K선과 D선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 그리고 봉우리가 뾰족한지 이렇게 완만한 봉우리를 만드는지가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50 플러스 마이너스 50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스토의 가격이 현재 가격이 스토의 지표에서 50 이상에 있는지 50 이하에 있는지를 보고 매수 구간, 매도 구간을 판단하는 데 더 많이 활용을 합니다.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위에 세 가지의 매매 방법도 있고 이렇게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말 그대로 보조 지표잖아요.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내지는 뭐 과매수, 과매도를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50 이상에 있구나, 그리고 50 이하에 있구나라는 지금 가격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더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선이 세 개죠. 이 세 개는 저는 D선을 다 없애고 K선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K선을 가지고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눈에 확인하는 그런 창으로 저는 말 그대로 보조 지표로 활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세 개의 선을 만들어 놓은 이 안에서도 이제 정배열, 역배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서 보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단독 사용 금물입니다 표현해 놨는데 이건 뭐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죠. 단독 사용은 금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과매수, 과매도 구간만 보고 거래를 하신다고 해도 이렇게 최소한 3개 정도를 합치셔서 같이 보시면 하나만 보셔도 뭐 기특하게 잘 맞아요. 이렇게 화살표 표시해 놓은 것들 보시면 뭐 과매도 구간들 들어왔을 때 빠져나가는 부분들 뭐 화살표 지금 박스를 해놨는데 이렇게 뭐 단기 조정 구간들이죠 다. 뭐 물론 시세가 하방으로 가든 상방으로 가든 어느 방향으로 가든 밀물 안에도 파도가 있기 마련이고 썰물 안에도 파도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큰 이제 시세 안에서는 항상 조정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의 우리가 작은 파동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의 스토일수록 이렇게 작은 파동에서 많이 움직여져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길게 들어가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장기와 단기의 스토를 가지고 매매에 적용을 할 때 아주 유용한 방법들이
방법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 위에 상단에 보시면 이것도 RSI거든요. 저는 이 50 뚝 잘라서 50 아래 있냐 위에 있냐 뭐 이렇게 같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세로선들 보시면 이렇게 구간들 일단 스토캐스틱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렇게 표현해 드렸고요. 오늘도 이제 HTS 상에서 그러면 이 스토캐스틱을 어떻게 표현해서 볼 건지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캐스틱 세 개를 이렇게 한 번에 모아서 보는 방법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뭐 아시는 분들 다 계시겠지만 이렇게 좀 참고해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들이 좀 전에 이제 사진에서 보신 장면들이고요. 지우고 지난번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중심선은 이렇게 살려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요거 세 개로 만들어진 스토캐스틱 그리고 위에 있는 건 CCI 맨 위에는 RSI입니다. 그러면 스토캐스틱을 일단 지우고요. 빈 공간 우측 클릭하시고 지표 추가. 그럼 이제 탭 창이 나오죠. 창이 나오면 이제 ST 이렇게 쓰시면 이제 스토캐스틱 슬로우 이렇게 보이십니다. 적용하기. 그럼 이렇게 뜨죠. 자, 세 개를 한 번에 만들겠습니다. 추가. 적용. 스토캐스틱 지표 추가 ST 스토캐스틱 슬로우 적용. 이렇게 하면 이제 세 개의 스토캐스틱이 펼쳐졌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키움증권 영웅문에서는 클릭해 보시면 어떤 값을 주나 기본적으로 지표 조건 설정에 12.5라는 이런 지표 값을 이제 줍니다. 그러면 저는 요거의 절반 그리고 이거의 2배 값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인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K선, D선이 있죠. D선 하나 체크 풀어보고요. 과열과 침체 80, 2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분봉에 따라서 일봉을 보시든 주봉을 보시든 또는 뭐 60분봉을 보시든 펼쳐놓고 보시면 과매도 과매수를 내가 매매에 어떻게 응용할까의 요 기준값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계속 설치를 차트를 계속 많이 보시고 기준값들을 바꿔보시면 본인이 매매하는데 아주 유력한 그런 기준값들을 정하시게 됩니다. 누가 알려줘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직접 한번 해보시고 그러시는 게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제가 요즘에 일주일에 하나씩만 이제 해드리고 있는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최소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뭐 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이상 내가 한번 얘랑 씨름 한번 해보겠다. 뭐 틈틈이 하시는 거니까 뭐 이렇게 좀 마음을 먹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열은 일단 제가 빨간색, 침체는 곤색으로 이렇게 마련해 놓고 12.5를 하나 이제 만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요거를 제가 세 개를 만들 거기 때문에 12.5가 중간 값이니까 과열과 침체를 저는 핑크 침체는 하늘색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제일 짧은 녀석을 이제 빨간 곤색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것도 더블 클릭하니까 12.5 그대로 펼쳐져 있죠. 그럼 얘는 중간값 여기는 533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가보고요. 라인 설정에서도 D를 풀고 K선 제일 짧은 녀석이니까 제일 빠르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제일 빠르게 움직이니까 이제 진한 빨강과 곤색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왔어요. 얘랑은 좀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는 요거의 2배로 한번 해볼게요. 자, 2, 4, 10, 10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라인 설정 D선 일단 지우고요. 얘는 이제 제일 기니까 이렇게 연두색으로 위아래를 같이 표현을 해보고 기준선 설정이라고 탭에 있습니다. 여기서 탭 50 위에서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그랬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합쳐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직 안 만들어졌네. 이걸 합칠게요. 지금 가운데 있는 게 제일 빠르죠. 제일 빠른 쪽이 위에 요 선을 클릭하시고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갖다 넣어 요 가운데 지표에 갖다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런 탭이 뜹니다. 확인창. 그러면 다음 지표와 Y축의 공유
슬로우를 체크를 하시고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확인. 두 개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일 장기도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표 Y축에 공유. 그리고 체크하시고 이거 꼭 클릭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확인 누르시면 세 개가 이렇게 합쳐진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선이 세 개가 다 빨간색이니까 좀 보기 안 좋죠. 그러면 이제 제일 짧은 녀석 더블 클릭하시고 라인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K선이 지금 오렌지색으로 돼 있죠. 오렌지색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선 설정에 여기 50 가운데 값을 기준선 추가를 하기를 하시고,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가운데 선이 하나 더 생겼죠. 이 선이 좀 잘 안 보인다 그러시면 이 선은 클릭하신 다음에 기준선 설정에서 이제 선의 스타일을 실선으로 할 건지 점선으로 할 건지 구분하실 수 있고요. 넓이도 예를 들면 뭐 나 두께 2로 할게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두껍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짧은 거를 제가 한번 봤고요. 두 번째 선도 라인 설정에서 K선의 색을 같이 이제 오렌지색이니까 좀 보기 좀 어지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색을 뭐 보라색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두 번째 색 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장기 24로 돼 있는 선도 한번 바꿔볼게요. 얘는 연두니까 초록색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이렇게 선 구분이 이렇게 되시겠죠. 그럼 이제 선 구분을 좀 하시고 제일 짧은 녀석 빨간색이 지금 제일 짧은 녀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라색이 다음. 얘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같이, 그렇죠? 같은 표현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때 RSI도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중심선에 좀 이동이 있는 것들 볼까요? 중심선을 기본으로 나서 지금 값이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면 당일의 중심 위에 위치해 있고 과매도 구간 안에 들어 있으면 매수할 만하죠, 그렇죠? 더더군다나 빠져나갈 경우 RSI도 50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는 매수의 매력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기다리셔서 이런 자리에 닿았을 때, 또는 이런 자리를 깨고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 때, 이런 자리들 이제 구간으로 이제 참고를 해보실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스토캐스틱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HTS 사용법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야 될 것들은 스토캐스틱 하나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이렇게 계속 돌려보시는 거죠. 계속 돌려보시고, 어떨 때 과매도 또 어떻게 크로스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선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그럴 때는 어떻게 응용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긴 24가 이제 과매수나 과매도에 들어갔을 때 어떤 모양들을 보이는지. 자, 연두색으로 보이는 곳, 연그린으로 보이는 곳이 이제 과매도에 제일 긴 녀석이 들어와 버리면 이렇게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제일 짧은 녀석이 오실레이트 진동이잖아요. 제일 짧은 녀석은 그 안에서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걔가 움직일 때 어느 위치에 닿냐, 중심선에 빠졌다가 닿고 내려가고 있네 라는 것들, 뭐 이런 게 이제 매매한 방법으로 이제 자리를 잡으실 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캔들이랑 중심선만 넣어놨는데, 뭐 이 안에서 예를 들면 지표 겹치기죠. 차트 캔들에 같이 놓는 건 지표 겹치기고요. 하단에 이렇게 따로 표현되는 건 추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표 겹치기에 예를 들면 가격 이동 평균 적용. 그러면 다음 지표 Y축의 공유, 여기서 이제 나스닥이죠.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이평선 하나만 들어와 있어도 우리가 요 몇 가지만 가지고도 매매를 응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들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쉽게 절대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에 제가 했던 경험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본인의 방법이 이렇게 아주 단순할수록 좋다라는 표현은 꼭 해드리고 싶어요. 단순해져야 되고, 그게 매매가 단순해지려면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뭐 머리만 복잡한 거예요. 언제나 가격은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어떤 가격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보다 오르거나 내립니다. 그거 위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매매에 들어가는 순간이 제일 리스크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기준들을 저희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 단순할수록 좋다. 그리고 그 기준이 단순하려면 계속 본인들이 이 수치도 바꿔보시고 분봉을 어느 분봉에 이렇게 맞출 것인가도 스스로 정해 보셔야 돼요.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보다는 잡을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우리는 그 방법을 배워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볼린저 밴드를 또 겹치는 걸 한번 해볼까 해요. 볼린저 밴드의 날개를 이번에 한번 달아볼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토캐스틱 3개를 겹쳐서 보는 방법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볼린저 밴드 가지고 이제 HTS상 어떻게 겹쳐볼까, 그리고 몇 분봉에서 보면 좀 유의할까,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표들 이렇게 이평선이나 캔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셔서 이전에 봤던 캔들의 모양, 또 이평선, 또 역배열, 정배열, 아주 기본이죠. 그런 것들이랑 함께 보시는 훈련을 계속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매매 응원 드리고요.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